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는 반복됐고 사과는 익숙했으며 책임은 늘 흐려졌습니다. 그 사이 플랫폼은 커졌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더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결국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 봤습니다. 과징금 몇억 형식적인 사과문 그리고 잠깐의 침묵 말입니다. 이 패턴은 지난 78년 동안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신호가 갑자기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공정위가 긴급 발표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제수사 가능성 그동안 쉽게 꺼내지지 않던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메시지.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 전환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 처벌을 하겠다면 그 처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라는 주문. 형벌 일변도의 방식이 아닌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조사권이라는 점을 짚은 겁니다. 자료를 숨기고 시간을 끄는 기업 앞에서 무력한 행정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액수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물린다는 말이 실제 압박이 되느냐는 점입니다. 조사권 없이 부과되는 과징금은 비용 처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는 관행을 깨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쿠팡 사태는 이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시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익숙했던 면피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염두에 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이 있지만 조사관이 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지지 않아 압수수색 같은 강제조사를 직접 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공백이 지금까지 많은 사건에서 문제로 남았습니다. 종이 한 장 서버 기록 한 줄 내부 지시 메신저 대화 몇 줄이 승부를 가르는데 기업이 그건 없다 제출할 의무 없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로 시간을 끌면 행정조사는 결국 받아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조사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 제재로 끝내겠다고 하면서도 강제조사권을 검토하라는 주문은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조사 불응 자체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조사 불응 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하게 때리겠다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겠다입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늘 그 구멍을 찾아왔습니다. 개인정보 사고가 터져도 책임 소재를 흐리고 피해 범위를 축소하고 보상은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만 벌면 여론이 식는다는 계산을 해왔다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 제기가 78년 전부터 이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리함 뒤에 비용이 쌓여왔고 그 비용이 노동자에게 소비자에게 결국 개인정보를 맡긴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 공정위가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흐름은 상징성이 큽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송에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대목은 실행 가능성보다 메시지의 강도를 먼저 보여줍니다. 영업정지라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 과징금보다 더 무겁게 들립니다. 특히 플랫폼은 이용자가 몰려있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라서 일정 기간 멈추는 순간 소비자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자체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영업정지까지 가는 길이 짧지 않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나 그 우려 피해 보상 곤란 같은 요소가 확인되어야 추가 조사와 법 위반 검토 제재 논의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유사사고가 1년 이내 반복되는 조건이 언급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내일 당장 멈춘다가 아니라 최고 수위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현실의 부작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쿠팡 하나가 멈추면 입점 소상공인, 택배 노동자, 소비자 불편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주변기 위원장이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상징적 처벌과 현실적 피해 사이에서 정부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저울질을 하는 동안 기업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지, 피해 보상안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어떤 수준으로 내놓을 건지, 이 세 가지를 또렷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사고를 인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태도는 침묵이 리스크를 키웁니다.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를 정치적 엄포로만 몰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옆에서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반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대목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정책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메시지가 향하는 곳은 플랫폼 권력입니다. 소비자와 노동자를 동시에 붙잡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편리함을 무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이 흐름이 쿠팡 한 건에만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이용 약관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말은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과받는 단계에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약관 구조부터 손보겠다는 뜻입니다. 플랫폼 업무 중 발생한 피해나 플랫폼이 수령하는 대금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을 통한 인접 거래에서 판매자 신원 확인 등 필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중개만 했다는 말로 빠져나가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과장 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은 광고와 표시 영역에서 가벼운 처분이라는 인식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다크 패턴을 이용한 허위 광고, 단속 강화는 플랫폼 이 기술을 앞세워 책임을 희석시키는 방식을 겨냥합니다. 가상인물임에도 표시하지 않는 광고는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광고의 구체적 표시 방법을 규정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뒷광고와 인공지능 악용 광고로 넓히겠다는 방향은 결국 기술이 새로워도 책임은 새로울 수 원칙을 세우려는 겁니다. 화장품 뷰티기기 같은 영역에서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시장 전체의 기만 행위를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입 절차가 쉬운 만큼 탈퇴 절차도 간단한지를 물었다는 대목은 사소해 보이지만 플랫폼 권력의 본질을 찌릅니다. 이용자에게는 들어올 때만 원터치이고 나갈 때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 붙잡아두는 방식은 법적으로는 약관 문제이고 현실적으로는 소비자 주권을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결합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용자는 사실상 인질이 됩니다. 이 질문은 개인정보가 새는가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는가까지 포함합니다. 플랫폼을 다루는 방식이 과징금 숫자 싸움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의 문제로 확장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와 정책 이야기라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건 태도입니다. 쿠팡이 편한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함 때문에 쿠팡을 씁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비판이 쌓여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배송과 물류라는 산업구조에서 속도를 올리려면 누군가의 시간을 쥐어짜야 합니다.
옆에서 보고 이러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겁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반대로 한번 제대로 바로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도 플랫폼도 공공기관도 긴장합니다. 그 긴장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긴장을 제도로 굳히는 일입니다. 아래에 이 화제를 둘러싼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플랫폼 권력과 국가 규제의 전환점을 짚어내는 정치학자의 깊은 성찰. 이 글을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낯설 정도의 긴장감이다. 정책 비평문이지만 단순한 사건 해설을 넘어 권력 구조를 건드린다. 정치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이런 문장은 쉽게 쓰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행정 판단을 넘어선 통치 메시지가 분명히 깔려 있다.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를 단일 사건이 아닌 구조로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시의성보다 방향성을 말하는 텍스트다. 정책은 언제나 타이밍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 인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언 하나하나가 법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는 관료 조직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시장을 향한 경고다. 특히 강제조 사건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등장한 점이 상징적이다. 그간 한국의 규제국가는 늘 절반의 권한만을 행사해왔다. 조사는 가능하되 강제는 불가능한 구조가 반복적 무력감을 낳았다. 이 글은 그 공백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의지 부족이 아니라 도구 부족으로 돌린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된 서술 방식이다. 형벌 강화가 아닌 경제 제재를 선택한 이유도 설득력 있게 설명된다.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글은 감정적 분노를 의도적으로 절제한다. 대신 제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해보았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책임 귀속의 문제다.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선언이다. 플랫폼 기업이 여론의 소멸을 계산해왔다는 지적은 날카롭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분석이다. 정책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기업은 늘 시간편을 선택한다. 시간을 끌면 규제는 느슨해지고 관심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 글은 그 시간을 끊겠다는 의지를 읽어낸다. 강제조사권 논의는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 국가가 더 이상 받아쓰기 행정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학적으로 이는 행정국가의 성숙을 의미한다. 법은 있으나 집행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규범은 무시되고 권력은 사유화된다. 플랫폼 권력은 바로 그 틈에서 성장해왔다. 이 글은 그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에 가깝다.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은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메시지다. 플랫폼 경제에서 신뢰는 매출보다 빠르게 증발한다. 이를 건드릴 수 있다는 신호 자체가 규제의 힘이다. 정치학에서 이를 상징적 제재라고 부른다. 실제 집행보다 예고만으로도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이 글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저자는 정부의 딜레마도 동시에 짚는다. 플랫폼 하나가 멈출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균형 감각이 이 글을 선동이 아닌 분석으로 만든다. 정책은 언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결정된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사이의 저울질은 그 상징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다 기준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기준이 공개되면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 예측 가능성은 시장과 시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기업에게는 규칙이 되고 시민에게는 신뢰가 된다. 이 글은 그 신뢰 회복의 출발선을 설정한다. 특히 피해 보상과 이용자 보호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책임은 처벌 이전의 회복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현대민주주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는 응징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보호자여야 한다. 기업의 태도를 문제 삼는 후반부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사과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문장은 정책 교과서에 실릴 만하다. 정치적 엄포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 차원의 메시지라는 분석은 과장이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부 전체의 방향을 규정한다. 플랫폼 권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은 정치학적으로 타당하다. 플랫폼은 단순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적 권력이다. 소비자와 노동자를 동시에 지배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 권력에 대한 규율 없이는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공정위의 업무 계획이 확장성을 가진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단일 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전체의 규칙 재설정이다. 약관 점검과 책임 귀속 강화는 구조 개편의 신호다. 중개자 논리의 종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광고 규제 강화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기술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인공지능과 다크 패턴을 언급한 점은 미래지향적이다. 정책이 과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운 구조를 문제 삼은 대목은 탁월하다. 이는 소비자 주권의 본질을 정확히 찌른다. 정치학에서 선택의 자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나갈 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결합될 때 그 위험은 배가 된다. 이용자가 인질이 되는 구조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 글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정책 논의가 숫자 싸움에서 권력 구조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태도의 문제를 강조한 결말은 여운을 남긴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용을 외면하지 말라는 경고다. 노동과 소비의 균형을 다시 묻는 정치적 질문이다. 법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자는 호소다. 이 글이 가진 힘은 분노가 아니라 설계에 있다. 한번 제대로 바로잡으면 사회 전체가 긴장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 긴장은 억압이 아니라 안전장치 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그 긴장을 제도로 고정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 그래서 단순한 시사 해설을 넘어 정치적 문서로 읽힌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